GM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GM과 GM 노조 측 사이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베리 앵글 사장이 부평 공장을 찾았지만 노조 측은 교섭 재개를 거부했는데요. 노조 측은 한국 GM 적자의 책임이 경영 실패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왜곡된 경영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지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 당성근 교육선전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튜디오에 당성근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이 GM 노조 측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해 오셨는데 총파업은 좀 유보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총파업 유보 결정 내리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22일 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총파업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한테 좀 더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언론들에게도 진실을 좀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총파업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일단 홍보부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좀 먼저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GM 측은 이 고비용 저생산 이유로 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 내렸고요. 실제로 이 부평 공장도 고비용 사업종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GM 측은 철수 배경의 하나로 이 높은 인건비를 좀 철수 사유로 좀 들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좀 부인하고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 좀 어떠십니까? 회사 측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높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금액 갖고 말을 한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인도나 멕시코보다는 당연히 많이 받지요. 네. 그러나 이제 북미 캐나다나 미국이나 요번에 이제 철수했던 오펠 네. 거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금액적인 걸 떠나서 인건비를 얘기를 하려면은 100만 대를 만드는 공장이면은 네. 일정 부분 생산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산정을 해야 맞는 것인데 100만 대 만드는 공장에서 50만 대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평균적인 근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운운하는 것은 GM이 국민들과 노동조합 간에 이간질을 하는 획책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는 한국 GM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사측이 좀 불합리한 경영에 있다. 우리는 충분히 100만 대 공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에서는 그만큼 배당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경영에 대해서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불합리한 이전 가격.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싸게 생산한 거를 비싸게 들여와서 그런 거로 이제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가격에 대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그렇고 업무 지원비가 불분명합니다. 네. 업무 지원비라는 게 있고 또 자회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한국 GM을 상대로 미국 글로벌 GM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 고금리로 이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매출 원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한국 GM은 매출 원가가 93%에 달합니다. 네네. 예, 2015년도에는 무려 96.55%에 달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한 75% 정도의 매출 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기형적으로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짜리 차를 팔면은 차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이 930만 원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930만 원이 들었냐, 93%가 어떻게 매출 원가냐, 자료를 요청하면 비밀이라고만 합니다. 네. 엄청나게 갑갑한 이유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GM 측의 좀 불합리한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주셨는데, 자, 최근에 이 베리 앵글 사장이 계속 정치권도 만나고 있고 인천시 주요 관계자들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자, GM 측이 이러면서 이제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서는 이 군산 공장 문 닫는 대신에 신차 배정과 출자 전환을 좀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밀당의 고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M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50만 대 생산이라는 신차 배정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차가 생산되기까지는 48개월이 걸린다고 회사 측이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50만 대 신차 배정을 약속을 해놓고 그럼 네. 4년 동안 네. 어떻게 하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네네.
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차종들이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고객들이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50만 대를 이후에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거는 도저히 뭐 이치에 맞지 않고요. 조합원들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일단은 정상화 배정 외에도 신차 뭐 배정 외에도 뜯어먹지 않는 구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뜯어먹지 않는다는 예, 거죠. 예. 아까 그 98%, 90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그런 차 비용, 생산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더하자면 저희가 GM 글로벌 GM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네. 그 이자율이 5.3%에 달합니다. 네네. 예, 예. 그 다른 국내 자동차 회사에 비하면 최대 2배가 높은 비용인데요. 네. 이거는 모 회사가 네. 자회사를 상대로 돈놀이하는 쉽게 말해서 삥을 뜯는 거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네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노조 측에서 뭐 협상 조건을 GM 측에 차입금 전액을 좀 자본금으로 좀 출자 전환하라 뭐 이런 요구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GM 측도 출자 전환을 전제로 정부에 유상증자를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조 측에서 이렇게 지금 뭐 사실 뭐 산업은행의 지분이 또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 측에서 출자 전환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산업은행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출자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워낙에 그 이자 비용이 강하기 때문에 차를 얼마를 생산해도 그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매출 원가가 93%에 달하는데 5.3%에 달하는 이자까지 지급을 하다 보면은 한국잼은 아무리 차를 생산을 해도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GM한테 충분히 본인들도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걸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출자 전환을 요구한 거고요. 산업은행은 지분이 약화되는 걸 걱정하기 이전에 과연 지금까지 국책은행으로서 정말 GM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옛날 이야기를 좀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난 2001년이었습니다. 뭐 당시 이제 대우자동차가 GM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글로벌 GM이 합의한 장기발전 기본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노조 측에서는 계속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예, 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유는? 2001년도에 이제 GM 대우 장기 발전 전망에 대한 협의를 맺었고요. 네. 그게 2010년도에 이제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에 다시금 산업은행과 GM 대우 장기 발전 전망에 대한 협의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산업은행의 김영기 수석 부행장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비토권도 연장을 했고 사회이사도 3명을 유지하게 됐으며 생산적 기술적 기반도 여기 있기 때문에 GM이 손을 떼더라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을 했다. 네. 아주 자랑스럽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 영상들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산업은행이 얼마나 2대 주주로서 GM의 전횡을 견제를 하고 얼마나 좀 한국 GM을 좀 우량적인 회사로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이제 GM 측에서 제시한 임단협 뭐 제시안도 거부를 하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노조 측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먼저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임금 교섭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분담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명절 전전날인 13일 날 노동조합은 2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예, 하나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그런 통보였고요. 하나는 봉투에 들은 2018년 임단협 교섭에 대한 회사 측 요구안이었습니다. 네. 2,000명에 달하는 군산지회 조합원들을 사망 신고를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갖다 놓고 임금 교섭을 임단협을 하자고 그걸 제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간성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석 전전날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족들한테 막 보냈어요. 그걸 받아본 그 애들 입장은 어땠으며 그게 과연 추석이었을지 지옥이었을지는 GM 사람들도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한국 GM 지부는 임단협 교섭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그 철회, 그리고 한국 GM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 그리고 신차 투입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 그리고 생산 물량의 확대, 그리고 GM 차입금 3조 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라. 이렇게 6가지 요구안을 GM과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서 진실성 있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섭이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예,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어떻게 보시면 지금 임단협에 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상 지금 GM 측에서 뭐 신차 배정 같은 것들을 이유로 좀 공적 자금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회의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어차피 GM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노조 측에서 어떤 뭐 바람이랄까요 갖고 계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혈세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걱정해 하시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해고 통지를 받은 2,000명의 군산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정말 분하지만 파업보다는 국민들에 대한 더 설득이 중요하고 네. 언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튀를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먹튀를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요구안을 공개를 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 GM이 지역사회 발전과 또 한국 사회 국가 경제의 한몫을 담당할 수 있는 큰 기간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나 요구하는 게 단기적인 투자를 바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국 GM이 한국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GM 지부,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 당성근 교선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M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GM과 GM 노조 측 사이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GM 노조 측에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